그럼 과연 이 휴가 지원비는 어떻게 탈 수 있는지, 또 봄, 가을 관광 주간은 어떻게 지정하겠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류광훈 관광정책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이 봄, 가을에 관광 주간을 만든다는 내용 궁금한데요. 예, 이게 빨간 날을, 달력의 빨간 날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여행이 대부분 여름철에 집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네. 혼잡하거나 또 그런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관광을 즐기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분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하게 되고요. 네. 그 기간은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1일부터 11일, 9월 25일부터 10월 5일 정도까지 해서 총 22일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5월 같은 경우는 휴일이 집중돼 있고 9월 같은 경우는 9월 27일이 관광의 날입니다. 그래서 네. 이 기간과 연계돼서 하는 그 행사로서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 관광에 좀 분산시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아마 정부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올해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주간의 그런 휴일은 아니지만 이 기간을 그 국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 캠페인의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5월에 날씨 좋은 그 열흘 기간, 그리고 가을에 또 날씨 좋을 때 열흘 정도 기간을 이 관광 주간으로 지정을 해서 예.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여행을 가라 이렇게 캠페인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학교에서는 또 그 재량 휴교를 할 수도 있다면서요? 예. 요 기간이 그러니까 5월 같은 경우 노동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이 같이 겹쳐 있어서요. 네. 앞뒤로 이제 하루 이틀 정도의 휴가를 더 낸다면, 휴업을 한다면 이게 뭐 길게는 5일에서 6일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재량 휴업이라는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데요. 네. 예, 이렇게 재량 휴업은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휴일과 연계를 해서 이 관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재량 휴교를 해도 학교가 쉬어도 사실 부모님들이 같이 그 휴가를 못 내면 오히려 더 이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 사업체라든지 부모님들의 참여도 좀 필요하고요. 결국 가족여행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것들의 효과로 지역관광의 활성화와 같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가족의 시간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지역의 학교와 기업이 휴가비를 같이 맞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한 효과도 가족 간에 상당히 관계가 개선되고 관광에 대한 참여도 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결국 기업의 참여와 또 부모님들의 참여, 학교의 참여가 이런 그 캠페인을 성공시키는 아마 전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당장 근로자가 휴가를 낼 때 예.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기업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휴가를 분산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런 분산에 있어서 기업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국내의 휴가 문화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휴가가 이렇게 분산될 경우에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뭐 적절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데 우리는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고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학부모님들이나 기업에서도 이쪽 부분에 많은 참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 그 걱정이 되는 게 예. 사실 그 관광 주간에 국내 여행을 하면 좋은데 요즘 해외여행 많이 나가시잖아요. 예. 이 기간에 오히려 국내 여행 안 하고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많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국내 여행을 하시면 좋고요. 또 해외 여행을 가신다고 해서 또 그걸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가족 관계, 가족 여행을 통해서 관광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인 것 같고요. 네. 가급적이면 국내 우리나라의 그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든지 네. 지역의 관광 자원 등을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내 관광 활성화 쪽으로 이 도움을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에 띄는 점이 이 관광 지원제라고 하나요? 당장 정부에서 이 그 돈을 주는 예.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예, 이게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라고 하는데요. 네. 대상은 이제 상시 근로자 1,000명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이 대상이 되고 이제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럼 신청을 하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 이제 정부에서 시범 사업에 한정해서요. 정부에서 10만 원을 이렇게 적립하고 네. 해당 기업에서 또 10만 원을 적립하고 네.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근로자는 20만 원, 총 합치면 4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이 국내 여행, 특히 뭐 가족 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건이 되는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신청하면 다 이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계획상으로는 올해 3,500명 네.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500명 정도가 이미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해서 3,500명 목표를 채우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상 기업에서는 빨리 이제 한국관광소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조금 전 나연수 기자 그 보도에는 없었지만 이번에 카지노 를 유치하는 부분도 예. 있더라고요. 예. 이게 혹시 카지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복합 리조트 관련된 사항인데요. 네네. 국내 법에서는 우리 국내에 외국인 투자로 인한 카지노를 허가할 경우에 투자자 신용 등급에 대한 조건을 투자 적정 등급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 뭐 싱가포르나 마카오 그리고 뭐 일본에도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국제적 카지노 기업이 국제적 신용 평가 기관에 의해서 투자 적격 등급에 약간 묻히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복합 리조트에 대한 투자자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투자 기업, 카지노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투자 적격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되는 상황이 돼서요. 네. 이러한 투자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이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지 투자 능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서 아마 보완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걸 낮추거나 네. 뭐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적정한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류강훈 관광정책실장이었습니다.